안녕하세요. SF 판타지 도서관 관장 정홍씨입니다. 예, 오늘 일요일이에요. 일요일날 SF 판타지 도서관에 있는 여러가지 보물들을 소개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오늘은 조금 좀 평소와 좀 다르게 좀 생각해볼까 합니다. 우선요, 그저께 금요일날 코믹콘을 갔다 왔습니다. 뭐 여러분들 많이 가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은 상당수 갔다 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진행했던 코미콘 행사. 코미콘이라는 행사는 원래 미국의 이른바 말하면 기기라고 하는 뭐 너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그 동영상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슈퍼히어로라든가 아니면은 만화 같은 것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행사예요. 뭐 우리나라의 코미콘은 자발적인 행사는 일단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행사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년에 열렸던 SF 컨벤션,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열었던 그런 행사들. 물론 코미월드 같은 행사도 나름대로 팬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했다고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의 코미콘이라든가 아니면 월드콘 같은 그런 형태의 행사는 솔직히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선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런 행사를 만드는 게 일종의 꿈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진행한다면 분명히 그러한 코미콘 형태하고는 분명히 다르겠죠. 규모도 분명히 작을 테고 말이에요. 약간 좀 돌아갔습니다만 여하튼 코미콘에 가서 여러가지 구경을 많이 했었어요. 뭐 물론 굉장히 상업적인 행사였고 뭐랄까 팬들의 자발적인 그런 느낌들은 좀 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거리는 되게 많았고 이것저것 살 것도 많았죠. 자, 그 중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상품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상품이에요. 스타워즈 이어 바이 이어 비주얼 히스토리. 자, 스타워즈가 처음 만들기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16년까지 스타워즈 관련된 여러가지들을 소개했던 그러한 책자예요. 딱 보니까 조지 루카스, 스타워즈를 만든 조지 루카스가 처음으로 영감을 받은 시점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여러가지를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스타워즈가 영감을 받았던 작품들만이 아니라 스타워즈가 영감을 준 작품까지 서없이 많이 쏟아져 있었죠. 자,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미콘에서 확실히 대부분의 슈퍼히어로가 많았지만 의외로 스타워즈 관련된 상품이 여기저기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타워즈 복장을 입은 사람도 되게 많았고 스타워즈 티셔츠 같은 거를 입은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스타워즈 팬이 많다는 거죠. 네, 물론 우리나라에서 스타워즈가 상업적으로 이렇게 성공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도 스타워즈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대중적인 문화를 생각하자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스타워즈보다도 더 많은 영향을 끼친 그러한 작품들은 솔직히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대중문화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고 반대로 대중문화에 영향을 끼친 작품이죠. 자, 그런 점에서 SF 판타지 도서관을 소개하는 이 자리에서 한 번쯤 이 SF 판타지 도서관이 생겨나게 만든 계기가 되었던 스타워즈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도 생각했어요. 이 책 덕분이었죠. 물론 여러분 궁금하시면 한번 보세요.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스타워즈와 관련된 스타워즈를 중심으로 한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쭉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말이죠. 쭉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꼭 보시길 권합니다. 자, 스타워즈 관련된 이야기. 사실 저희들 소관에 스타워즈 관련된 상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타워즈 관련된 상품만 다 모아도 이 책상 위가 꽉 차고도 넘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스타워즈와 관련된 책들, 스타워즈와 관련된 뭐 DVD니 블루레이니 아니면 스타워즈 피규어, 그 다음에 스타워즈 관련된 여러가지 참고 도서들이 있겠네요.
이런 거 보다 보면 이 사람은 스타워즈 전문가구나. 예, 실제로 저는 몇몇 방송이라던가 여기저기에서 스타워즈 전문가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생각만 그래요. 내가 정말 스타워즈 전문가인가? 왠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스타워즈에 대해서 분명히 좋아해요. 그리고 스타워즈와 함께 오랜 세월을 살아왔고, 스타워즈는 제 인생의 바이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냥 참고용 책자가 아니라 인생의 바이블이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말이죠. 그렇지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스타워즈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알지 못해요. 적어도 스타워즈 박사니, 교수니, 뭐 전문가니 이렇게 나갈 정도는 아니란 거죠. 그래도 저는 스타워즈를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도서관에 있는 여러 가지 책자들을 제가 지금까지 스타워즈를 즐겼던 여러 가지 이야기와 함께 소개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우선 생각해보죠. 저와 스타워즈의 만남은 아마도 에피소드 4편 처음 스타워즈라는 제목으로 나왔던 그 작품과 함께 시작했던 것 같아요. 시작했던 것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제가 그거를 본 기억이 없거든요. 그런데 친척분께서 우리나라에서 개봉할 때 그때가 아마 1979년이었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99년 맞나? 어쨌든 그 개봉했을 때 저를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그때 나이가 5살인가 6살인가 그랬으니까 그때 기억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이상한 일 없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당시는 그렇게 크게 감명을 받지 못한 모양이에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거나 어쨌건 제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스타워즈의 만남은 그로부터 한참이 흘러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스타워즈와 저와의 본격적인 만남, 그거는 사실은 바로 이거였어요. 엑스윙 전투기. 더 정확히 말하면요, 엑스윙이라는 게임. 예. 엑스윙이라는 게임을 통해서 처음으로 스타워즈에서 본격적으로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엑스윙 게임은 솔직히 그렇게 재밌는 게임은 아니었어요. 그냥 그럭저럭 재밌는, 나쁘진 않은 게임이었지만 말이죠. 당시 나왔던 윙 커맨드라던가 여러가지 종류의 그런 게임 중에서 특히 엑스윙이라는 전투기를 조종해서 여러가지 임무를 수행하는 건 너무나도 재밌고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흥미로웠던 건 아니었어요. 진정으로 제게 스타워즈에 대한 영감을 씌워준 것은 바로 이겁니다. 타이 파이터. 이건 타이 인서셉터라는 그 전투기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타이 파이터라는 이름의 게임이 등장했었어요. 타이 파이터라는 걸 보면서 처음으로 뭔가 멋지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타이 파이터 동영상 오프닝 한번 보셔도 되겠지만 거기는 다스베이더만이 아니라 한 명의 인물이 더 등장을 해요. 다스베이더가 부제독 스론에게 연락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부제독 스론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이스 애드미럴. 자, 하얀색 제복에 얼굴은 파란색이고요, 눈은 붉게 타오릅니다. 제복 자체가 하얀색인 것도 특이했지만 전체가 해요. 바지까지. 뭐 스타워즈를 아시는 분들은 뭐 바지가 까만색에 제국 정보국 장교 같은 건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 그런 상태로 나와가지고 This Raspberry Stronghold has no hope of escape. Commence the attack 하는 장면이 나와요. 와, 멋있습니다. 야, 뭔가 멋지다. 황제가 또 Soon peace and order release this star out the galaxy. 평화와 질서가 은하계 전체에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들 같은 것들, 그것도 진짜 멋있어요. 자, 그런 걸 보면서 거기서 막 타이 파이터, 악당의 전투기예요. 악당의 전투기. 조종사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조종사는 얼굴을 딱 가리게 되기 때문에, 완전히 가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얼굴 모습이 보이지도 않아요. 뭐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그 전투기를 타고 하는 장면인데도 뭔가 끝내주더라고요. 멋있다. 자, 그리고 저와 스타워즈의 본격적인 진정한 인연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제국의 후예라는 작품이에요. 나온 것은
1992년이네요. 응? 그렇게 되면은 이 책이 먼저 게임보다 먼저 잡혔던가? 아, 타이파이터보단 이게 먼저군요. 어쨌든 자, 제국의 해열라는 작품. 이 작품이 제게 스타워즈의 재미를 처음으로 심어줬습니다. 왜냐고요? 사실 그 외에도 스타워즈 보긴 봤어요. TV 같은 데서도 했었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재미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적어도 몰입해서 보진 못했어요. 비디오로 있었지만 불법 복제 비디오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네, 사실 이제 그 비디오도 전부 다 도서관에 다 있습니다. 옛날에 나왔던 버전에. 그거들 전부 다. 스타워즈 관련된 것들은 모든 비디오가 다 있어요. 도서관에. 아, 뭐 좀 달이 돌아갔지만. 제가 왜 스타워즈가 그렇게까지 눈길이 안 갔나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봤던 장면들이 일단은 먼저 뭐 더빙도 번역도 제대로 안 됐거나 아니면 더빙이 좀 별로였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대우주의 전투. 스타워즈라는 제목이 왠지 안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스타워즈, 자, 우주 전쟁이잖아요. 별들의 전쟁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예, 우리나라 번역된 게 별들의 전쟁으로 번역됐었어요. 자, 별들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무슨 놈의 칼만 들고 싸우더란 거죠. 칼 들고 싸우는 건 물론 멋있습니다. 그렇지만 게다가 제가 본격적으로 봤던 거 기억나는 에피소드 6편에서는 웬 털뭉치에 그 조그만 곰 같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막 싸우고 말이에요. 몽둥이 돌 던지고 몽둥이 던지고 하면서 싸운단 말이에요. 몽둥이를 막 때리고. 아,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런데 엑스윙 그다음에 타이파이터라는 작품 속에서 저는 야, 그래, 이게 진정으로 별들의 전쟁이구나. 그런데 바로 이 작품 스타워즈 어둠의 후예라는 작품에서 스런 트릴러지라는 그 세계 작품 중에 하나인데 3부작 스런 트릴러지 스런 3부작의 첫 번째 작품인데 여기서 처음으로 이야 굉장하다라는 거를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딱 그 하얀색 입을 제목이 등장해요. 이 사람이 스론입니다.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됩니다. 펠라온 함장님, 관직함으로부터 정갈이 들어왔습니다. 함장님, 나를 들은 소리 들었다. 중히 명령대로 하라. 스타 데스트로이라는 우주전함, 제국군 스타 데스트로이라는 우주전함에서 대화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펠라온이라는 인물이 처음 등장하면서 뭔가 좀 인상적인 분위기를 줍니다. 그리고 나오죠. 스론이라는 인물의 제도.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 시작돼요. 자, 이 작품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스타워즈의 속편입니다. 에피소드 6편의 속편에 해당해요. 이야기로선. 물론 지금은 레전드 설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저 레전드가 뭐냐면 공식 설정이 아니란 거예요. 공식 설정은 아닙니다. 그대로게 이제 에피소드 7편이 나왔고 에피소드 7편이 나오면서 그 중간 얘기들은 확 날아가 버렸으니까요. 근데 자, 스타워즈 에피소드 6편을 처음 봤을 때 맨 마지막에 그래서 세계를 구했구나. 황제를 물리치고 우주는 평화로워졌다. 하지만 여기서는 우주가 아직도 평화로워지지 않았다는 설정, 제국군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설정에서 이야기 시작됩니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국군은 그만큼 강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1편에서 에피소드 4편에서 처음 보았을 때 그야말로 우주를 가로지르는 듯한 거대한 우주전함 스타데스트로이라는 우주전함이 등장하는데 그 우주전함을 딱 보고서 멋있다, 굉장하다라고 느꼈었는데, 그런데 그 우주전함에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런 설정으로 나오게 되니까 에피소드 5편에 보게 되면 그 우주전함 따윈 별것도 아니다. 그보다 훨씬 큰 전함이 있다. 그것도 우주전함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래서 에피소드 6편에서는 그런 전들이 잔뜩 나오면서 전투를 벌이고 그래서 멋있어요. 진짜 멋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멋을 바로 이 작품에서 처음 알려줬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환상적으로 말이죠. 여기서는요, 제다이들의 칼싸움은 별로 나오질 않습니다. 나오긴 나와요. 많이 나오지 않을 뿐이죠. 루크 스카이커가 칼 들고 활약한 일도 거의 없어요.
어디가나 조선 여기서 나오는 루크 스카이워커는 전투기를 타고 있거나 뭐 그런 식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물론 자 거기서 스론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스론이라는 제독이 제국군, 아직 이제는 아직도 세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남아 있는 그 제국군의 지휘관으로 등장하면서 제국군으로서 세상을 구한 혁명군, 지금은 이제 신공화국이라는 나라로 세워져 있는 상태인데, 신공화국과 스론 제독 간의 대립이 벌어져요. 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제국군은 훨씬 더 약합니다. 그런데 스론 제독이라는 인물이 하나가 등장하면서 그 상황을 뒤집어 버려요. 와, 진짜로 진짜, 야 이게 전략이구나 라는 거를, 야 이게 우주전쟁의 전략이구나 라는 것을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스론이라는 인물은 굳이 말하자면 이제 다스베이더 같은 거하고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스베이더와 다른 점은 뭐냐? 다스베이더는 전투기 조종사이자 지휘관이자 그리고 전사예요. 전사 쪽에는 전사라는 거 보는 게 훨씬 더 많겠습니다. 한편 타킨이라는 인물이 등장했는데, 타킨이라는 인물은 에피소드 4편에서 나왔던 악당입니다. 타킨이라는 인물은 굳이 보자면은 정치가적인 면에 훨씬 강하고요. 그 다음에 제국군의 장교들이 등장했지만, 뭐 피트 같은 인물도 그렇고 실제로 그렇게까지 전략 전술로서 뛰어나다는 느낌 별로 안 들었어요. 어떤 면에서 요번에 로그온에서 그래서 크랜닉이라는 인물을 기대했지만 좀 그런 점은 좀 아쉬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크랜닉 인물이 역시 전략 전술적인 능력은 좀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 이 스런 제독이라는 인물이 등장함으로써 그 인물 하나가 신공화국과 제국군의 그 파워 밸런스를 뒤집어 버린단 말이에요. 와, 굉장합니다. 아주 환상적이에요. 스런 트릴리지 그 세 권의 중에서 바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스론 제독이 등장하는 타입파이터라는 게임을 제가 했고, 그리고 와, 이런 식의 느낌이 있을 수 있구나, 스타워즈는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자, 스타워즈에 제가 접근한 건 어떻게 보면은 바로 제가 스타워즈를 접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메카닉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책, 오래전에 나왔던 책입니다. Essential Guide to Vehicle and Vessel. 여기는 온갖 스타워즈에 나오는 온갖 종류의 메카닉의 설계도라든가 재원 대비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건담에 접근하듯이 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모아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에 스타워즈 에피소드 4가 4, 5, 6가 디지털로 다시 개봉을 하게 되죠. 제가 극장에서 스타워즈를 제대로 본 건 그게 처음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어렸을 때 박설깨지만 그러나 그것을 기억을 못했고, 그런 점에서 제가 처음 본 게 바로 그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다시 한번 스타워즈에 빠져서 몰입하게 되었죠. 1998년 저는 스타워즈 에피소드 1이라는 작품이, 에피소드 1이라는 작품 다시 나온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자, 그때 필름 가이드북이라고 해서 개봉 전에 사실상 스토리가 이미 어느 정도 공개되어 있는 형태의 내용을 들어가 있는 그러한 에피소드 1에 일종의 가이드북, 필름북이라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보게 되고 이것저것 야, 그러면서 스타워즈의 광활한 세계, 스타워즈의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스타워즈의 다양한 메카닉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1998년 12월 25일, 네,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날 뭐했냐, 자, 처음으로 스타워즈 유니버스라는 홈페이지를 만들게 돼요.
그렇지 훗날 거기다가 이제 그때 당시 제가 빠져 있었던 맥워리어라는 작품, 네, 게임입니다. 저 로봇을 조종하는 게임이에요. 맥워리어라는 작품을 같이 더하고 나아가서 그걸 더한 다음에 그리고 열심히 하고 진행하고 있던 울티마 온라인이라는 게임까지 더해서 이제 표도기에 스페이스 판타지라는 이름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자, 스페이스 판타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그래서 SF 워클럽으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현재는 조이 SF로 가 있는데요. 그 조이 SF가 저의 SF 인생의 궁극적인 전환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제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홈페이지예요. 지금도 아직 남아있지만. 그리고 그걸 보면서 저는 스타워즈의 여러가지 작품에 대해서 몰입하게 되죠. 그 와중에서 제일 제가 몰입했던 것 중에 하나 바로 이겁니다. 스타워즈 엔사이클로피디아. 가격이 꽤 됐지만 당시 교보문고에서 이 책을 발견했을 때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거표지기 상태라든가 그런 게 좋지 않아서, 전지형이 좋지 않아서 되게 싸게 구입했습니다. 어쨌든 이걸 보게 되면 스타워즈에 관련된 여러가지 백과 내용이 들어있어요. 물론 이분 대부분은 공식 설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 저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중요한 것은 스타워즈의 세계가 굉장히 넓고 그야말로 대우주에 어울릴 만한 스케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우주에 어울릴 만큼 다양한 이야기,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메카들이 등장해서 활동한다는 거였죠. 거기서부터 이제 스타워즈에 대해서 제가 몰입하게 된 거예요. 자, 스타워즈에 대한 몰입기는 이 정도로 진행하도록 하고, 자, 다시 이 책으로 돌아가 보자면, 스타워즈에 있어서 스타워즈라는 작품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쳤는가, 그리고 그 스타워즈라는 작품에 어떤 작품이 영감을 미쳤는가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스타워즈에 대한 작품을 그렇게 많이 접하기 힘들어요. 예전에 나왔던 스타워즈 소설, 더위 도서관에 있습니다. 스타워즈 에피소드 4, 5, 6편의 소설이고, 1편은 루크 스카이워커의 모험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보면은 맨 처음에 루크가, 자, 처음에 루크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 보면 아니군, 루크 이야기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역시 마찬가지로 C3PO부터 시작을 하는데 처음부터 루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루크만이 아니라 에피소드 4 맨 처음에 개봉했을 땐 등장하지 않았던 빅스라는 캐릭터, 맨 처음에 만나는 장면이 없었던 빅스라는 캐릭터 등장은 하죠.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죽으니까. 그 이야기부터 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약간 스토리가 조금은 달라요. 아주 약간 좀 더 설명이 많습니다. 그리고 에피소드 1이 개봉할 때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나오기도 했죠. 솔직히 번역은 그렇게 좋지 않은데요. 여기서 처음으로 시스라는 설정이 등장하게 되고 뭐 얘기가 나와요. 자, 이런 책들 있고요. 그리고 클론 워드 어드벤처라는 만화책이 있나요? 이런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용 클론 전쟁 자체에 대한 소설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스타워즈에 대해서 스타워즈 에피소드 4편, 5편, 6편을 새로운 관점에서 쓴 이런 소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요즘에는 시공사에서 이런 책들도 내고 있어요. 마블하고 계약이 되어 있고 공식 코믹스입니다. 공식 코믹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설정 자료집, 예를 들면 한국에서 번역된 자료집도 있다는 거죠. 자, 이처럼 스타워즈에 되게 다양한 자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자료들은 생각보단 적은 거예요. 왜냐고요? 스타워즈 소설만 해도 지금까지 수백 권이 나왔고요. 만화책도 수백 권이 나왔습니다. 자, 그거 위에도
설정 자료집 역시 마찬가지예요. 수백 권이 나와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료집을 모아 보면 끝이 없을 정도예요. 저희 도서관에 있는 건 아주 극히 일부일 뿐이죠. 하지만 나름대로 저희 도서관에는 여러가지 흥미로운 그러한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뭐 방금 보여드렸던 이어바이어 연간 비주얼 히스토리 같은 그런 것들도 있고 엔사이클로피디아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약간 좀 희귀한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발매되었던 스타워즈 관련된 소설은 일단은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다 있고요. 그 밖에도 여러가지 자료들이 저희 도서관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보다도 혹시라도 저희 도서관을 오신다면 이 자료들 자체보다도 이 자료들과 함께 했던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들이 없었다면 조이 SF 클럽이 만들어질 수 없었고, 조이 SF 클럽이 없었다면 SF 판타지 도서관이라는 장소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주를 바라보면서 꿈을 꾸게 됐죠. 처음 PC통신을 시작했을 때 저는 별, 물결을 사랑하는 표독이라고 이름을 붙였었어요. 예, 별을 사랑하는 표독이었습니다. 예, 표독이는 이제 만화 주인공 이름이고 뭐 제 닉네임인데, 근데 별을 사랑하는 표독이, 예, 하늘을 보면서 아, 오늘도 별이 떴구나, 내가 얼마 동안 별을 못 봤는가 생각하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과학자가 되고 싶었던 그런 꿈도 있었어요. 과학자가 되고 싶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우주로 가고 싶었다는 거죠. 하지만 우주로 가는 게 과학자가 된다고 우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뿐이 아니라 뭐 꿈은 바뀌기 마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주라는 것에 대한 꿈은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우주의 꿈을 스타워즈라는 작품은 가르쳐줬어요. 특히 에피소드 4편에서 마지막 부분에 전투기 싸움은, 자, 데스스타 위에서 벌어지는 전투, 그 하나만으로도 제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거를 엑스윙이나 타이파이터라는 게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체험할 때 더욱더 제게 대우주의 가능성이 훨씬 더 펼쳐졌죠. 그야말로 소용돌이처럼. 영화도 많이 봤지만, 그러나 스론 트레일러지 같은 수많은 소설들이, 그리고 수많은 자료집들이 제게 스타워즈의 방대한 꿈을 다시 한번 보여줬어요. 자, 오늘 굉장히 번잡하게 진행되었지만 스타워즈와 함께했던 인생은 굉장히 즐거웠고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코미콘에서 스타워즈 책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된 거,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굉장히 큰 보람입니다. 뭐 솔직히 $50짜리를 35,000원에 샀으니까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몇 권 더 샀지만 어쨌든 그랬으니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남는 거였어요. 입장료만큼은 남기고 남았습니다. 어쨌든 다시, 자, 스타워즈는 굉장히 다양한 자료가 있고요. 비록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여러가지 보고 즐길만한 거리가 많습니다. 혹시라도 기회가 되신다면 저희 도서관 찾아주세요. 도서관에 여러가지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SF 판타지 도서관 관장 전홍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